안녕하십니까.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출범과 문재인이 우리 안보국방에 지은 업보, 죗값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대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할 국방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에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김관진 전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석 국방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이라 부르며 제2장군 수준의 국방혁신을 주문했습니다. 2017년 5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난 뒤 6년 만에 안보 현장에 복귀한 김 전 장관은 국방혁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제2장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며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3군 합동성 강화와 전력 통합 등을 위한 전력사령부 창설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대선 때 과학 강군 육성 등을 공약한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제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을 맡는 윤 대통령은 11일 김관진 전 장관 등 위원 8명을 위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군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 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김관진 전 장관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김관진 전 장관을 부위원장님으로 불렀습니다. 김 전 장관이 좌장을 맡아 혁신회를 이끌어달라는 뜻이었다고 해석됩니다. 김 전 장관은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고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 기술을 군사작전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장관이었을 때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307 계획을 추진했고, 사회 전반에 걸친 심리전과 사이버전 공격이 접목된 제4대 전쟁 양상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미국, 중국, 러시아의 갈등 등 세계 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방혁신의 기회를 놓친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대남, 대미 대화 공세에 대해 연작처당이라고 했던 김 전 장관은 지금도 경계로 삼아야 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연작처당은 제비와 참새가 처마 밑에 둥지를 들고 안락하게 지내면서 경계심을 잃어 집에 위험이 닥치는 것을 알아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에 대해 목표는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며 전 세계를 향해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 군이 골병 들고 말았다. 이는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슬아슬하고 큰일 날 뻔한 상황에서 국방혁신위원회가 출범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2018년 7월 28일 국방개혁 2.0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주적 개념부터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을 북한군에서 일본 등 한반도 주변의 잠재적 위협 세력이라고 변경시켰던 겁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육군 편중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육군 병력을 감축시키는 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육군의 20기계화사단, 26기계화사단, 2보병사단, 27보병사단 등 4개의 사단과 중부전선의 제6군단, 동해안의 제8군단 등 2개 군단도 해체됐습니다. 중부전선의 28사단도 부대 해체 수준을 밟고 있고 23보병사단과 30기계화사단은 여단급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해체된 사단들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랄 일은 문재인 정권이 해체 축소시킨 20기계화사단과 30기계화사단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기갑부대를 앞세워 북진할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진격부대였지만은 그 진격부대를 없앤 것입니다. 특히 24단을 해체시킬 때에는 이 부대가 1980년 5월 광주 사태 때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배경이 거론되기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주력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은 핵과 미사일입니다. 핵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 육군의 2배에 달하는 100만 명 규모의 지상병력입니다. 북한 지상군은 병사의 복무기간이 남한의 5배인 10년입니다. 전투 숙련도가 높고 유사시 남한 후방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벌일 수 있는 경보병 특수부대 병력만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병력수 감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사단과 군단 등 부대를 해체해버리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한강 이남의 대부분 향토 사단이 그렇듯이 평상시에는 병사가 없더라도 지휘관과 지휘체계가 갖춰진 부대는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들이었습니다. 군 일선 지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1개 대대급 특수부대가 후방에 침투한다면 그것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 2개 사단이 동원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육군에 남아있는 사단으로는 휴전선 방어에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비군을 긴급 편성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평상시 지휘체계도 없고 일체 훈련도 없이 있다가 적의 숙련된 특수부대 소탕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문재인은 우리 국방안보에 저지른 업보가 이처럼 어마어마한데도 자기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 두껍게 눈가림 수법으로 책방을 내고 희희낙낙하며 돈을 벌겠다? 이게 도대체 국민을 뭐로 알고 하는 짓입니까? 정부 당국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죽창이라도 들고 일어날 때를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혼란이 조성되면 무슨 묘책이라도 쓸 생각인가요?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